네, 이번에는 ETF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현재까지 10% 넘게 하락을 했죠. 작년 12월 말 이후에 이 현물 ETF 상장 이후 급락하면서 2주 만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낸 셈인데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원더프레임의 김동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뵙고 네. 오늘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렸는데 한 고비를 넘긴 줄 알았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다시 덫에 좀 걸린 듯한 느낌이어서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 개념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이 ETF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익숙하신 내용일 텐데요. 네. 일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이고요. 투자자가 사실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의 증권이잖아요. 요거 말고는 사실 증권으로 원래 되어 있는 게 없었는데 금이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물,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증권화해서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ETF가 나온 다음부터는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졌죠. ETF가 승인된 거는 이제는 이제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선물 ETF, 현물 ETF로 나누어지던데 네. 개념 자체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서 이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는요, 말 그대로 이제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상품이고, 선물 ETF를 샀다고 해서 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을 반드시 커스터디라든지 어떤 그런 별도의 저장처에다 저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발행이 되면 그것은 비트코인 현물을 일종의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비트코인 수요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물 가격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는 돌이켜보면 한 2013년인데 네. 그동안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비트코인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거절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될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있었죠. 이번만큼은 근데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략 한 9번 정도 했다가 이제 퇴짜를 맞았고 특히 이번에 통과된 회사 중에 그 아크인베스트라는 회사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이제 3수 만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열망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ETF를 하게 되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처럼 거래가 가능하니까 좀 더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크립토를 하는 이게 가상자산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열망이 있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된 이유는 사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 레거시 금융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8월 정도에 그 중요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하고 싶어라는 이제 얘기를 SEC에 했는데 SEC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들어갔는데 재판부가 그레이스케일 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SEC가 굉장히 핀치에 이제 구석에 몰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이 가지는 신뢰성만큼의 신뢰도가 암호화폐에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 제가요? 네. 암호화폐 전반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이제 한 횟수로는 14년, 15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해킹을 당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자금이 이제 유통되고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 측면에서는 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문제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너무 기다렸는데 거기에다 뭐 반감기까지 있으니까 더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뭐 첫날 승인이 되고 생각보다는 움직이지 않아서 뭐 선 반영되고 그래도 뭐 내일이면 그 다음 날이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했었는데 한 5,800만 원대로 며칠째 횡보 중인데 네. 이 모든 게 뭐 말씀해 주셨던 그 그레이스 케이블 매도 압력이 커진 탓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혹시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그동안에는 뭐 많이 나왔을 네.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오늘부터가 요 부분부터가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일단 이 왜 오르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가 뭐 어려워서 거래소 계정 트기도 어렵고 보관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은 투자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ETF로 만들어주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또 오를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미국 금융계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제 양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승인이 딱 됐을 때는 사실은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규제 양성화가 되는 부분 요 부분 두 개가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를 발행하려면 현물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 과정에서 매수세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뭐 이렇게 꼭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가격이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요게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했잖아요. 근데 ETF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작년 6월 중순이었어요. 블랙록이 요 얘기를 할 때가 25,000달러였고 그리고 승인 직전 날에 그 가격이 한 46,000달러였어요. 그래서 한 84% 정도가 승인 이전에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정도가 사실은 긍정적 효과에 그러니까 승인과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에서의 매수 매도 측면에서 이제 스케일에 있었던 ETF 전환 물량이 시장으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요. 네. 왜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이틀 했잖아요. 네. 그럼 이틀 하면서 이틀 사이에 5억 달러 정도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제는 아마 마틴 루터 킹 데이여서 휴장이에요. 미국 장이 쉬었을 거고 오늘도 만약에 똑같은 패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당분간은 그럼 오를 가능성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전문가들이죠. 그쵸.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36,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은 한 43,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동성이 나타날지에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의 흐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 궁금해집니다. 외신들을 쭉 보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서 뭐 잠시 횡보를 할 것 같고 오히려 알트나 이더리움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요. 실제로 이제 나왔었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좀 설명드리면 승인 뉴스가 떴잖아요. 그 순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확 튀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승인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좀 자아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이 비트코인 승인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럼 그 다음 현물 ETF 타자는 누구냐 했을 때 나오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한 며칠 동안 굉장히 괜찮았고요. 근데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못 가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더리움도 내려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처음에 블랙록이 나왔을 때부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실 여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분위기로는 한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6이 통과가 된다는 쪽이 6, 안 된다가 4.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좀 약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왜 통과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ETF에서 그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게 됐던 주요한 어떤 논거 자체가 뭐였냐면 이미 시장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와 있다. 그리고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거랑 현물 ETF랑 가격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이건 해놓고 이건 안 해주냐? 이건 부당하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더리움 ETF도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된다는 분들이 있고 다만 SEC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건 증권 아니야 라고 유권 해석을 이미 명확하게 내렸는데 이더리움은 그런 적이 없다는 점.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좀 오르고 싶은데 비트코인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오늘 비트코인이 아마 떨어지지만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지켜준다면 사실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며칠 동안 굉장히 억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지지선을 보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가격 추이를 보면 네. 지지선이라고 볼 만한 거는 38,000달러대가 있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뭐 34,000, 3,000 뭐 이 정도.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되게 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3,000달러였다고. 네. 3만 달러면 이제 30% 빠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에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잘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사실 좀 소수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밝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님께서는 이더리움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네.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좀 이 ETF 국면을 지나면서 약간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통화를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처음에 비트코인은 화폐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 화폐 아니다. 자산이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의미심장하죠. 사실 이제 화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저도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더리움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흐름 자체가 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규제 안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일종의 대중화 효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주인이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쓰면 쓰는 대로 다 쓰게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탈중앙화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이 탈중앙화의 철학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아무도 못 막게 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탈중앙화 장치를 계속 좀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미국이라든지 미국 정부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 관점에서 보면 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 말에 솔라나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와중에 이더리움 가격은 거의 못 갔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네. 약간 그런 속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저의 관점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잘 갈 것 같고요. 이유가 뭐냐면
블랙록 때문에 사실 ETF가 통과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록이 저번 주에 이제 TV 광고를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TV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제 시각에서는 신선했어요. 어떤 점이 신선했냐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기 무슨 광고를 하면 다 일단 기바람을 깔고 가요. 아, 기바람, 뭐 IT, 그리고 뭐 약간 괴짜스러움, 그리고 이런 것들 이미지를 좀 깔고 가는 측면인데 그쵸. 블랙록이 뭘 보냈냐면 그 ETF 담당자가 굉장히 이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이 넥타이 안 맨 와이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2분 동안 블랙록 현물 ETF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로 가만히 서서 화면 바뀌지 않아.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고 블랙록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그랬는데 제가 이거 뭐지 이 광고는 약간 이랬는데 그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네. 이제 자기 X에다가 이제 이 논평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한테 어필하는 마케팅이다. 어째서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화면의 모든 구성이 네. 굉장히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그 지금까지의 크립토의 이미지는 가상자산의 이미지는 문신하고 기존 금융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지였는데 그게 네. 아니고 마치 이제 에릭 발추나스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이 판에도 드디어 어른들이 왔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광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딱 들으면서 설득이 됐어요. 아, 그러네 진짜. 저도 근데 설득이 되네요. 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진 베이비 부머들이 그 광고를 보고 블랙록 ETF로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도 그 광고 다시 집에 가는 길에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솔라나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킬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네. 굉장히 네트워크가 붐비게 됐을 때 속도가 떨어지고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거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탈중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더리움은 결국에 그래서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계산용 네트워크를 하나를 더 까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것과 수수료가 높은 것을 이제 개선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더리움 킬러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프로젝트라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량 1위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언제쯤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다른 기자님한테 질문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승인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유지해 왔던 기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를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 하에 있는 저는 움직임이라고 봤고, 근데 그 기자님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면 네. 대통령실 발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다 되게 한 목소리로 이걸 왜 증권사에서 못 다루게 하느냐, 웃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나서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거기 금융의 본산인데 거기서 되는 게 왜 여기서 안 돼? 약간 이런 이제 이의 제기인 그렇죠. 것이죠. 근데 금융 당국 입장에선 지금까지 해온 이런 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쉽게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엄청 좀 투자자들에게 좀 소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한번 고려해볼 만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저 진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네. 그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들어가도 좋을지 아니면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좀 기다리고 나중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저점 매수 누구나 하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계속 올라가도 전혀 제가 보기엔 이상하지 않은 약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포트는 비트코인을 사뒀는데 이제 추천하기로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지금 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이 가격이 이제 평단가를 낮춘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에는 올해가 끝날 때쯤에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인데 저는 무조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